안녕하세요.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밤을 지혜로 채워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장자의 외편 중에서도 핵심적인 9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장자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장자 외편의 9가지 이야기, 천운, 가계, 선성, 추수, 지락, 달생, 산목, 전자방, 그리고 지붕유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각 이야기 속에 담긴 장자의 지혜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9편은 각각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장자 사상의 큰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장자의 심오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각 편의 줄거리와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천운입니다. 천운은 하늘의 운행, 즉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죠.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을 통제하려 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순리대로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가듯이 우리 삶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위적인 욕망이나 과도한 노력을 내려놓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운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 그것이 바로 천운편에서 강조하는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 도에 대해 묻는 흥미로운 장면도 나옵니다. 노자는 공자에게 인위적인 예학이나 도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노자는 마치 대자연이 스스로 운행하듯 인간 사회도 억지로 통제하려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죠. 이처럼 천운편은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간의 유한한 노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계입니다. 가계는 각자 다른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생각과 관점이 존재하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곤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역설합니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듯이 다양한 의견들이 어우러져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계 편에서는 견강부회의 오류를 경계하며 맹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이 편은 쓸개와 지라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쓸개와 지라는 우리 몸의 장기이지만 그 존재 이유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처럼 각자의 존재의 방식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이해가 가능하다고 장자는 역설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가계 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선성입니다. 선성은 본성을 수양하고 갈고 닦는다는 의미예요. 인간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고 그것을 잘 가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부의 환경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해 많은 것에 오염되고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곤 하죠. 장자는 이러한 본성의 회복과 수양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흙탕물에 잠시 더러워졌던 연꽃이 다시 맑은 물 위로 솟아나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우리 내면의 본성을 꾸준히 갈고 닦아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선성편의 핵심입니다. 이 편에서는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성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연못 속 물고기의 이야기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듯이 인간도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은 종종 사회적 압력이나 잘못된 욕망에 이끌려 본성을 잃고 고통받게 되죠. 선성편은 이러한 본성 상실의 위험을 경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래 모습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수양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추수입니다. 추수는 가을물이라는 뜻인데요. 가을물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는 세상의 변화와 무상함을 가을물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죠. 장자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을물이 맑고 고요하게 흐르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평화롭고 투명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대지를 적시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추수편은 황하의 신 하백과 북해의 신 약의 대화로 유명합니다. 하백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자만했지만 북해를 보고 자신의 작은 시야에 놀라 겸손함을 배웁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는 한없이 작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우물 안개구리와 같은 비유를 통해 좁은 시야에 갇혀 큰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합니다. 이처럼 추수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겸손한 태도로 삶을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고정된 진리란 없다는 장자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지락입니다. 지락은 최고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에 대한 장자의 깊은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와 명예, 권력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장자는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한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발견하는 소박하지만 깊은 행복이 바로 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아이들이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듯이 우리도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락편에서는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는 자신이 나비가 되어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깨어난 뒤 자신이 나비였는데 꿈속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장자인데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꿈과 현실,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지를 보여주며 외적인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또한 해골과의 대화를 통해 죽음 이후의 평화로운 상태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는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 존재의 본질적인 순환을 이해할 때 얻을 수 있는 평온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지락편은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강조하며 일상 속에서 소박하지만 깊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달생입니다. 달생은 삶의 이치를 깨달아 통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자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번갈아 찾아오며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달생편에서는 이러한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질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듯이 우리도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순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편에서는 명장 포정의 칼날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포정이라는 백정은 소를 해체하는데 수십 년간 칼날을 갈지 않고도 날카로움을 유지합니다. 그 비결은 소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칼날이 뼈와 뼈 사이의 빈틈을 지나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이치를 깨달은 자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순리대로 대처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고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달생편은 또한 발에 맞는 신발 비유를 통해 인위적인 꾸밈보다는 자신의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삶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방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통달한 삶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이치에 따라 유연하게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바로 달생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7번째 이야기는 삽목입니다. 삽목은 산에 있는 나무라는 뜻인데요. 이 이야기는 쓸모없는 나무가 오히려 오래 살아남는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용하고 쓸모있는 것을 추구하죠.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때로는 무용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해를 입지 않고 오래도록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마치 굽은 나무가 가구로 만들어지지 않아 베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숲을 지키듯이 세상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고 무용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지혜가 바로 삽목편의 핵심입니다. 이 편에서는 해시와 장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해시는 장자에게 너무 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동나무 이야기를 하며 비웃지만 장자는 그 오동나무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늘을 제공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즉 세상의 쓸모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해를 피하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오히려 쓸모있다는 이유로 이용당하고 파괴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삽목편은 우리에게 세상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으며 외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8번째 이야기는 전자방입니다. 전자방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전자방이라는 인물을 통해 장자의 사상을 드러내는 여러 일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자방은 실제 인물이었지만 장자는 그를 통해 자신의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 편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대화 혹은 전자방과 다른 인물들의 교류를 통해 겸손함, 지혜로운 태도, 그리고 도를 깨닫는 과정에 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일화를 통해 추상적인 사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현명한 스승이 제자에게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듯이 전자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장자의 깊은 철학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방 편의 주요 내용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배움의 자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방이 위나라의 임금에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는 권력자의 오만을 지적하고 진정한 덕은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판하고 소박한 삶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통해 거칠애보다는 내면의 충실함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이 편은 지식이 단순히 머릿속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자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외부의 지위나 재물에 연연하지 않으며 겸손한 자세로 배움에 임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스승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삶의 이치를 깨달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9번째 이야기는 지붕유입니다. 지붕유는 지식이 북쪽으로 흘러간다 또는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큰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죠.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며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도의 세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붕유 편에서는 좁은 시야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형식적인 지식이나 도그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로운 사유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작은 우물 안개구리가 더 넓은 바다를 꿈꾸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붕유편은 장자와 도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편 중 하나입니다. 도는 형체가 없으나 만물을 포괄한다고 말하며 도는 언어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이 편에서는 광활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유한한 지식을 대비시키며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또한 무지와 지혜의 관계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고 있는데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지붕유편은 인간이 자신의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진리와 합일되는 경지를 추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체험하는 구도자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장자 외편의 9가지 핵심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천운, 가계, 선성, 추수지락, 달생, 산목, 전자방, 그리고 지붕유. 각 이야기마다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죠. 장자의 외편은 내편의 개인적인 수양을 넘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자의 이야기는 분명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장자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